압구정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서 신앙처럼 여겨지던 이 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압구정 현대 67차 매물이 70억 원에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81억 원이었던 가격입니다. 11억 원, 한 번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금매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강남, 송파, 여의도, 서울 전역의 재건축 단지에서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는 구하기 쉬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폭락하는데 전세는 실종됐습니다. 불패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 시장은 가장 잔혹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집주인들은 이날 전까지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2배에서 3배로 뛰어오릅니다. 결국 버티던 집주인들이 돌아섰습니다. 이젠 진짜 못 버티겠다며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떨어질 거다라며 관망합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2026년 2월 현재 서울 재건축 시장의 민낯입니다. 지금부터 압구정발 하락 도미노와 그 이면에 숨겨진 전세 시장의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1장 철옹성 압구정의 비명. 2025년 5월 26일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 충격적인 매물 공고가 붙었습니다. 압구정 현대 67차 전용 144제곱미터 호가 70억 원.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불과 7개월 전인 2025년 7월 14일 81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7개월 만에 11억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억의 배는 2024년 12월 128억 원에 거래됐는데 2025년 2월 92억 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2개월 만에 30여억 원 하락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부동산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압구정 현대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최정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철옹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금 압박입니다. 압구정 현대 67차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압구정 3구역에 속합니다. 구축 아파트이지만 재건축 기대감으로 시세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양도세와 보유세입니다. 압구정 현대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연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를 10년 보유한 3주택자가 2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기며 매도한다면 중과세 미적용 시 약 7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중과세 적용 시에는 약 14억 원을 내야 합니다. 2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2026년 5월 9일 전까지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권 교체입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불로 소득공화국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재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2022년부터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확실히 종료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정말 끝이구나를 체감했고 보유 물건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건축 불확실성입니다. 압구정 현대는 재건축이 확정됐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구축 아파트에서 살면서 높은 보유세와 관리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재건축 과정에서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불확실합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구정 현대 보유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계속 보유하자니 세금과 불확실성이 부담스럽고 매도하자니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압구정만의 문제일까요? 2장 버티던 집주인들이 돌아선 이유. 이젠 진짜 못 버티겠어요.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보유한 김영수 씨의 고백입니다. 김 씨는 2주택자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2023년부터 급등했습니다. 김 씨는 조금만 더 버티면 더 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15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즉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팔 때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김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현재 시세로 매도하면 양도 차익 8억 원 예상, 중과세 미적용 시 양도세 약 2.5억 원, 중과세 적용 시 약 5억 원, 이는 호억 원 차이입니다. 게다가 보유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치면 연간 약 1,500만 원. 2026년 5월까지 버티면 추가로 약 3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결정의 순간입니다. 지금 팔까? 조금 더 버틸까? 김 씨는 결국 지금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수자가 없습니다. 호가를 3억 원 내렸습니다. 그래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수자들도 계산기를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까지 급매물이 쏟아질 텐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나? 결국 김 씨는 호가를 다시 1억 원 더 내렸습니다. 총 4억 원 하락입니다. 이것이 2026년 초 서울 재건축 시장의 현실입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서울 강남권 매물은 연초 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압구정동 매물 9.4% 증가, 여의도 매물 19.9% 증가, 송파구 매물 12.3% 증가. 특히 5월 9일이 가까워질수록 매물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월부터 본격적인 패닉셀이 시작될 겁니다. 5월 9일까지는 계약의 기준이니까 실제 잔금까지 고려하면 3, 4월이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말 급매물 천지가 될 겁니다. 과연 이 예측은 맞을까요?
매수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3장. 강남, 송파, 여의도, 동반하라. 압구정의 하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서울 전역으로 도미노가 번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올림픽 선수기자촌. 2024년 12월 실거래가 대비 호가가 3.1억 원 하락했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매물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기자촌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로 GBC 수혜를 기대하며 시세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물 나오면 바로 팔렸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호가를 내려도 문의조차 없어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직전 거래가 대비 8억 원이나 낮은 호가로 나왔습니다. 잠원동 아파트는 한강조망과 학군을 갖춘 프리미엄 단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재건축 불확실성입니다. 잠원동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중이지만 용적률 규제와 공사비급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단지는 한강변에 위치해 건축고도 제한도 받습니다. 재건축을 해도 초고층을 지을 수 없어 수익성이 제한적입니다. 보유자들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팔자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아파트. 2024년 말 대비 호가가 3.5억 원 하락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970년대 지어진 구축 아파트로 재건축 기대감이 시세를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의도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회의사당 인근이라 보도 제한이 엄격하고 용적률도 올리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의도는 업무지구 특성상 실거주 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많았는데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여의도 매물은 2026년 1월 기준 19.9%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매물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 지역 모두 재건축 기대감으로 올랐던 단지입니다. 그리고 세 지역 모두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즉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 송파, 서초, 여의도 집값 비싼 곳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다주택자 비중이 높으니까요. 이분들이 5월 전까지 다 팔려고 나오면 시장은 완전히 공급 우위로 돌아섭니다. 그렇다면 매수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4장. 쌓여가는 매물, 사라진 매수자. 60억대까지 더 떨어질 것 같다. 압구정 현대 매수를 고려 중인 박민준 씨의 말입니다. 박 씨는 유주택자로 압구정 현대로 갈아타려고 준비 중입니다. 현재 호가는 70억 원. 하지만 박 씨는 관망 중입니다. 5월까지 급매물이 더 나올 텐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60억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박 씨 같은 매수자가 많습니다. 매물은 쌓여가는데 매수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026년 1월 10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매물이 늘어난 곳은 14곳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매물 증가 속도입니다. 2026년 1월 2일까지만 해도 매물이 증가한 자치구는 5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주인들의 심리가 급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던 사람들이 더는 안 되겠다로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6년 1월 20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율은 37.99%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37.99%라는 것은 매매가가 100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가가 38억 원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간격이 역대급으로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매매가는 하락하는데 전세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갭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6차, 7차, 주백 45제곱미터를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25일 매매가 130억 5천만 원, 2025년 4월 8일 전세가 30억 원, 전세가율 22.98%,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즉 100억 원을 현금이나 대출로 메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2026년 5월까지는 급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 박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재는 전형적인 관망 시장입니다. 매도자는 급한데 매수자는 여유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완전히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5월이 가까워질수록 매도자의 초조함은 커지고 호가는 더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는 어느 정도 가격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5장. 매매는 폭락, 전세는 실종.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강남구에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이지연 씨의 하소연입니다. 이 씨는 회사가 강남구에 있어 이 근처에서 전세를 구하려 합니다. 예산은 8억 원.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간신히 찾은 매물도 집주인이 실거주만 가능하다며 거절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역설적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전세 매물은 8에서 11% 감소했습니다. 매매 매물은 급증하는데 전세 매물은 급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실거주 의무 강화입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재건축 단지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매수 후 의무 거주 기간이 설정됩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지 않고 직접 살거나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갭 투자 금지입니다. 과거 재건축 단지는 갭 투자의 성지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한 뒤
재건축 후 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중과로 갭투자 수익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매도 준비입니다. 5월 9일 전까지 팔려는 집주인들은 전세 계약을 기피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매매가 가능한데 이것이 매매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집주인들 만나면 다들 똑같이 말해요. 전세는 안 줍니다. 매매만 합니다. 5월 전까지 팔아야 하니까 전세를 줄 여유가 없는 거죠. 결국 세입자들만 피해를 봅니다. 전세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매물은 없으니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6장 저렴한 주거지의 종말. 예전에는 재건축 단지가 싸게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잠실주공 5단지에서 20년 살았던 박영희 씨의 회고입니다. 과거 재건축 단지는 낡았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전세가는 저렴했고 재건축이 진행되면 이주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2024년 재건축이 확정되어 조만간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주 직전인데도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투기 수요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노리고 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운 뒤 나중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높은 전세가를 감수하고라도 입주하려 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재건축이 임박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지 않습니다. 이주 시기가 불확실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값은 오히려 상승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체 주거지 부족입니다. 재건축으로 퇴건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전세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전역에서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높은 전세가를 감수하고 계약합니다. 결국 재건축 단지의 전세 시장은 완전히 왜곡됐습니다. 저렴한 주거지로서의 재건축 단지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건축 정책이 원래 취지를 잃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투기와 규제로 엉망이 됐어요. 정작 실거주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이 재건축 단지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7장 현금 청산의 덫을 조심하라. 싼 맛에 샀다가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철수의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단지 가격이 떨어지니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현행법상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10년 이상 보유, 양수인이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무주택자.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현금 청산이란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시세로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를 70억 원에 샀는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면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는데 이때 시세는 매입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즉 손해를 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리스크를 모르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싸니까 사세요 라고만 말합니다. 한 피해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2023년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했습니다. 매도자가 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는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됐습니다. 정산받은 금액은 매입가보다 5억 원이나 적었습니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박재현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둘째, 분담금 예상해. 셋째, 재건축일. 이 세 가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9일이 다가오면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독소 조항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8장 2026 부동산 시장의 결론. 지금까지 압구정발 재건축 시장 붕괴와 전세 시장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부 규제와 세금 압박이 재건축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첫째, 매매 시장의 공급 우위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계속 쏟아질 것입니다. 매수자들은 유리한 구지를 점했습니다. 가격 협상력은 완전히 매수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둘째, 전세 시장의 수요 우위입니다. 실거주 규제와 갭 투자 금지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셋째,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수익성 높은 단지와 재건축이 막힌 노후 단지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압구정, 잠실 등 확정된 곳은 그래도 버티지만 불확실한 곳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책 리스크의 상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양것의 중과유의 종료는 시작일 뿐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매도자라면 5월 9일 전까지 매도 결정 필요, 호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거래 불가, 급매물 경쟁 심화 예상, 매수자라면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필수 확인, 분담금 리스크 검토, 5월 이후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 세입자라면 전세 매물 부족, 장기화 예상, 조기 계약 필요.
월세 전환도 고려. 부동산 전문가 김학래 박사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2026년은 재건축 시장의 대전환기입니다. 과거의 불패 신화는 완전히 무너졌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2026년 상반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5월 9일 전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향후 1년에서 2년의 흐름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비사업단지의 전세난과 매매가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혼란의 서막.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압구정 현재가 11억 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5월 9일까지 더 많은 급매물이 나올 것입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는 구할 수 없는 기묘한 시장. 매도자는 초조하고 매수자는 관망하고 세입자는 고통받습니다. 불패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